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어제는 뭐 강의도 있었고 미팅도 있었고 개인적인 일정이 좀 있어서 영상을 녹화할 시간이 도무지 좀 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간단하게 또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오늘은 HLB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또 거시적인 것까지 같이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이라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먼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합니다. 현재 코스피의 차트를 놓고 보시더라도 8월 초에 있었던 이 급락을 그래도 꽤나 회복을 좀 보였었는데, 대략적으로 또 2주 정도간의 시간 동안 처져가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또 가능할지, 직전 고점을 넘어서 더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솔직히 지금 많이 의문이고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뷰로 의견이 많이 바뀌고 있죠. 시장 참여자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의견이 달라지고 있는데, 근데 또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추가적인 하락도 조금 더 나타날 가능성도 있겠지만 반등이 다시 나타날 시점에 언제든지 수급만 좀 붙어준다면 충분히 직전 고점을 넘어서 또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 매물대가 그렇게 두텁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애매한 선상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 차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일단 장기 이평선을 지금 하회했거든요. 장기 이평선 밑에 시세가 머무른다라는 것은 우하향 추세를 탈 가능성도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직전에 급락이 나왔던 2380포인트를 깨고서 이 이하로 더 빠지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면 그 부분까지는 다소 무리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하로 더 빠지려면은 진짜 실제로 경기 침체 리세션이 와야 되는 거고요. 이 리세션이 오려면 기업 실적이 꺾여야 됩니다. 실제로 실적들이 감익 구간에 들어가야 돼요. 감익. 하지만 지금은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실적이 증익 구간에 아직은 놓여져 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나왔던 실적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어때요? 절대적으로 이번에 발표된 실적이 어떻냐라고 한다면 그 실적 자체는 좋아요. 하지만 앞으로 가이던스가 어떨 것이고,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매 분기마다 뭐 몇십 %씩 이렇게 평균적인 성장률을 보여주다가 이 성장률 둔화폭이 감소되다 보니까 기대감이 조금 꺾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당장 엔비디아 실적이 안 좋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뒤에 준비한 내용을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하나씩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를 제가 저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그냥 좋은 내용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HLB는요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잘 버티고 있고 강하다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냥 보이는 그대로의 표현입니다. HLB를 특별하게 제가 더 높게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 모두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쵸? 최근에 시장을 계속 여러분들 들여다보고 느끼셔서 아시겠지만 시장에 문제가 정말 많아요. 물론 주식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늘 항상 너무나 극단적인 것과 어떨 때는 다소 먼 미래를 또 너무 과하게 땡겨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식시장에 대한 특성을 고려한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과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만 하면 되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도 단정짓고 확정짓고서 거기에 맞게 포지션을 취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일단 다행스러운 거는 다른 종목들은 시장이 무너지면 그대로 시장 하락에 대한 시세들을 같이 주가에 반영해버려요. 그러면서 함께 두드려 맞고 있지만 HLB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개별 이슈 중심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특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장 대비 강할 수 있는 이유는, 일단 대부분의 HLB 보유자분들은요 시장이 좀 밀리는 이유만 가지고서 HLB를 당장 매도를 해야 되느냐, 그런 이유까지는 없다라고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단타 관점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잠깐 사고팔고를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시장 좀 밀린다고 HLB를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 급락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만큼만 빠져도 될 것을 이렇게 빠지면서 겁먹은 주체들이 또 매도를 던져서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고, 그래서 이만큼 빠졌을 때 또 손절이나 투매를 하려고 하는 주체들이 붙어주면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요. 그래서 하락 사이즈가 원래 예를 들어 이 정도 규모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예상치나 계산한 것보다 더 큰 하락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바로 급락장, 폭락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지수 같은 것들이라든지 또 반도체 섹터 이런 쪽에다가 2배, 3배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하지만 미국에서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변동성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자, 계속해서 저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보시던지 간에 경기 흐름과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들어보고 계실 겁니다.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진짜 우리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자,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만 놓고 보면 종목들의 개별 이슈로 인해서 빠지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99% 시장에 의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 중심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중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 이슈. 이 부분은 정말 저도 내용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너무 많이 답답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세금을 낸다 이게 아니라 세금을 내더라도 중요한 거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환경을 먼저 고려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금 20% 30% 내려면 낼게. 중요한 건 이 가만히 있는 시장을 괜히 지금 뒤집고 다 흔들어가지고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가장 많이 떨어뜨리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ISA 계좌를 갖다가 3천만 원까지 비과세해서 해외 시장 투자했을 때는 또 기존의 세금 내던 걸 안 낼 수 있다 등등. 그래봐야 고작 3천만 원이잖아요. 3천만 원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신데 뭔가 혜택과 배려를 해주는 것처럼 폼을 잡아놓고서 실제로 우리가 배팅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도움 안 되는 것들이라든지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그만큼 또 떨어뜨린다든지 단타꾼들만 남고 투기꾼들만 남고 있는 사람들만 더 배부르게 해주는 그런 정책을 왜 굳이 이렇게까지 자꾸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금을 안 낸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차라리 많이 벌고 세금 떳떳하게 내고 잘 내면 그냥 그게 더 낫잖아. 근데 투자 매력도는 없고 시장 다 죽여놓고 그래놓고서 세금까지 걷어쳐먹으려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이걸 또 무슨 당에서 정치적으로 돌아가면은 아마 이 영상 댓글에도 악플이 많이 달릴 것 같거든요. 제가 그래서 정치적인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께서도 최근에 금투세에 대한 이슈를 한번 진짜 진지하게 투자자로서 면밀히 검토를 좀 해보시고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대한 정점 논란, 엔비디아 중심으로 어쨌든 정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반도체 업황 자체는 여전히 좋아요. 내년까지도 사이클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게 일단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 했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비중으로 22%가 조금 넘어요. 그리고 코스피의 상장사 영업이익으로 하면요, 코스피 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반도체가 정점이래. 그러면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감익 구간으로 우리가 만약에 진입을 해버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이익이 빠져버려. 그러면 지금 시장 더 곤두박질 치는 게 맞는 거예요. 경기 침체 진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반도체 섹터가 증익 구간에 있다라는 거고, 우리나라 상장사 이익 전체적인 눈높이와 가이던스가 여전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증익 구간에서 경기 침체가 온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지표가 됐든 생산 지표가 됐든 고용 지표가 됐든 고점을 찍고 조금 꺾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살짝 꺾이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애매한 게 나무젓가락이 하나 있는데 나무젓가락을 요렇게 힘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 금이 갔어. 부러진 건 아니야. 금이 갔어. 근데 금 간 것만 가지고서 부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과한 거죠. 근데 금이 갔기 때문에 이 나무젓가락은 사용할 수 없어 라고들 또 많이 이야기는 해요. 근데 엄연히 따지면 금 간 것과 부러진 거는 다른 거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러진 거는 경기 침체고 지금은 이제 그냥 금이 간 거고, 하지만 사용하려면 사용을 할 수는 있는 거고,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경기 침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표 이런 것들이 계속 부진한데,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 딱 하나만 기억해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업 실적들의 증익 구간입니다. 여기 오타가 하나 있는데 이 증익 구간에서는 경기 침체라는 건 없어요. 지표는 꺾일 수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펼쳐온 이 고강도의 통화 정책을 버티는 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버텨온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경기 순환주기 사이클에서는요, 지금은 경기가 정점을 찍고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후퇴기 구간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논하기에는 조금 멀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기 순환주기는 이런 그림을 띄어요. 경기가 저점에서부터 회복을 보이기 시작을 하고 일정 구간을 넘으면 이제 경기가 좋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경기가 정점을 찍고서 꺾이기 시작을 하면 후퇴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꺾여 내려와서 요쯤 온 거예요. 요쯤에. 여기에 이제 경기가 잘 안착하게 되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소프트 랜딩이다, 연착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밑으로 이제 다시 꺾여 내려가면 경기 침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후퇴기를 지나서 연착륙을 실패해서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있겠죠. 방향 자체는 맞아요. 방향 자체는 맞는데 이 중간 과정에 대한 것은 아무도 생각하고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로 무조건 간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목적지가 여기인 것 마냥.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과하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는 요 정도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연착륙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단행하는 것이고요. 이 전략이 먹히면 여기에 잘 자리를 잡게 되는 거고,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못 잡는다, 실패한다 그러면 침체로 빠져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건데 이걸 갖다가 너무 지금 벌써
벌써 경기 침체가 온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아무리 밸류에이션이 싸고 하락하는 이유가 억울할지라도 결국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지 않으면 시세는 빠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 큰 문제는 매수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지난 선물 옵션 만기일에 파생시장에서 대략적으로 2조 원 가까이 롤오버를 했거든요. 롤오버라는 것은 다음 만기까지 그냥 비용을 지불해서 넘긴다라는 거예요. 그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건데 이게 2조 원 정도 가까이의 규모다 보니까는 2, 3%만 수익이나 손실이 어긋나도 이게 엄청난 규모거든요. 비용까지 주고 넘겼는데 2, 3%만 삐거덕하더라도 날리는 돈이 상당히 크겠죠. 그래서 보통 외국인들도 만기일 정도에 크게 하다못해 3, 40%라도 청산을 하거나 뭔가의 포지션 정리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더 비중을 태우면서 2조 원 가까이 다음 만기까지의 하방 풋에다가 배팅을 했는데 이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롤오버를 단행한 거는 좀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본다에다가 과감하게 그냥 배팅을 한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될 거야 보다는 약간의 속성이 그냥 배팅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아무튼 최근에 있었던 이 미국과 한국의 급락장들이 글로벌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거 너무 과한 변동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만큼의 하락 사이즈가 나올 거면 거기에 걸맞는 이유나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여러 지표가 좀 안 좋고 부진한 시장인 건 맞지만 그거 대비해서 너무 큰 하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 타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일부 전문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께서는 이게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레버리지 성향이 강해졌기 때문에 요즘 시장 트렌드가 그래서 공격적인 배팅들을 메이저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개인들도 이런 성향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변동폭 자체가 앞으로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 매매도 있어요. 외국인들의 어떤 프로그램 매매성 이런 알고리즘 매매 성향들도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그런 액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딱 특정 포인트에 집중해서 제대로 나만의 투자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서 배팅하지 않는 이상 돈 벌기 진짜 힘든 시장이 될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1년 전부터 사실 했었거든요. 그런데 HLB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해보고 많은 분들이 또 HLB를 어떤 관점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지 뭐 댓글이나 여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HLB에 대한 그 철학을 명확하게 딱 기준을 잡아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나중에 뭐 FDA 허가나 약품에 대한 최종 판매까지는 뭐 까봐야 아는 거지만 일단 지금까지 투자를 그렇게 잘 해오신 분들이 정말 많아서 HLB 주주님들은 정말 수준이 높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고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자, 다른 종목들은 종목마다의 뷰가 좀 다 다르겠지만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냥 잘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답입니다. 물론 당장의 시세적인 변동성이 공격적으로는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뭔가 내가 빨리 팔아야 되고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고민은 모두 안 하시겠지만 간혹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가냐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지금은 많이 안 빠지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글로벌리 쉽지 않은 분위기에서 HLB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시세로 선방을 해주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 자, HLB 외에 여러분들이 따로 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을 좀 손을 보셔야 돼요. HLB는 그냥 보유를 하셔도 되고 왜냐면 9월달 FOMC 이후에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요 더 과감하게 바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당분간 부진한 흐름 계속 이어지게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중심으로 말씀드렸던 레버리지 수급들이 어느 정도는 좀 빠져줘야 되는데 이 수급적인 정돈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당장에는 이게 해소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다. 자, 그래서 결국에 HLB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서 메인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투자 자산 전체를 고려했을 때는 HLB 외에 다른 종목들은 관리가 필요하겠죠. 왜냐? HLB로 수익을 잘 냈는데 다른 데서 까먹으면 결국 여러분들 수익이 없거나 적은 거예요. HLB 하나에만 집착하지 말고 밸런스 있는 자산 운용이 필요하다. 결국에 여러분들은 HLB를 투자하고 있는 것은 내 자산을 불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현 시점에서 시장의 방향을 보면서 인버스에 배팅을 하거나 숏 배팅을 하는 거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막말로 인버스에다가 HLB만큼 뭐 비중을 태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기대치나 가이던스의 문제였지 실적에 대한 절대적인 수치는 매우 좋았던 건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HLB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 애매하게 들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방어주 성향과 가치주 성향과 소외주 성향의 대형주로 집중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짜잘하게 보유를 하고 있는 잔잔바리 종목들은요 과감하게 그냥 매도해서 교체해서 옮기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좋아 보이는 종목 딱 2개 정도가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같을 때 빠질 때는 덜 빠지거나 버티고요 오를 때는 더 탄력 있게 오를 거예요. 이제 성장주가 사이클을 불러오려면 이게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지금 뭐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주는 금리 인하가 아니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엄청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도 실적에 대한 방향이 살아있고 그 실적이 금리 인하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동안에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었던 종목들 그리고 실적을 베이스로 한 가치주 이렇게 딱 그쵸?
그리고 거기다 더 좋은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앞으로 더 커질 거니까 방어주 역할까지 해줄 수 있는 종목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대형주가 딱 제 눈에 두 개 보이는데, 솔직히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과감하게 교체를 해야 여러분들 뭐 손실이 복구가 되든 수익이 더 커지든 이제 그런 것들이 될 거예요. HLB 주주님들 중에서는 크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혹시나 더 큰 대참사가 나기 전에 HLB를 제외한 포트폴리오를 한번 갈아엎고 하락장에 대한 대비를 원하신다면 제가 공유를 해드릴 의사는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속 보유를 하세요.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저는 보유를 하는 게 일단 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 적당하게 매매하는 스윙 트레이더 있죠. 뭐 직장인 분들이라든지 느긋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 너무 공격적이지 않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 최근에 제가 검색식을 무료로 좀 드렸잖아요. 검색식을 받아서 꼭 세팅을 한번 해보시고 시장 무관하게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바닥에서 머리를 드는 가치주를 매일매일 선별해주고 있기 때문에 30초만 투자를 하면은 필터링 끝납니다. 자, 언제나 저는 여러분들 편입니다. HLB를 보유하면서 HLB 외에 다른 종목들 손을 좀 봐야 될 것들이 있다 하시는 분들, 과감하게 마음 먹고 교체를 좀 공격적으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대형주 두 종목 공유를 원하시면은 김 대표 개인 번호로 대형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스윙 검색식 아직도 안 받아보신 분들 욕심내지 말고 한 30%씩 2, 3주의 기간 동안 30%씩 수익을 반복적으로 스스로 혼자서도 쉽게 만들어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이 검색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검색식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자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이서 제가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은 좀 눌러달라.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자료를 준비하고 분석하고 하는 시간, 또 테스트하고 이렇게 영상 만드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보다 여러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는 게 훨씬 더 쉬운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나실 때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딱 클릭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HLB 시세 잘 버텨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굳건히 잘 홀딩하시고 또 좋은 결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과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좋은 종목이고 또 정말 훌륭한 검색식이니까 이미 검증이 다 끝난 거예요.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빨리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